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예.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께 ABC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죠? ABC 제가 이해하기 쉽게 ABC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십사 그랬는데요. A는 abstention, 좀 절제가 좀 필요하다. 검찰 권력이 워낙 크니까 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또 일부지만 검사가 나라고 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다고 하니 검찰 권력을 좀 절제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A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B는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을 잘 지키십시오 해서 belief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이 credibility입니다. 워낙 국민적 신망이 있는 국민검사이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은 신뢰를 못 받으니 이제는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그래서 제가 ABC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A인데 A에서 저는 조금 씁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PPT를 보시면 제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고 총장님이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조, 2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뭘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농후한 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면 뭐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명의 명단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 이제 SBS 보도에 의하면 우리 총장님도 이 리스트에 집중관리 대상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원정 검사도 들어있다고 두 사람은 좀 확인이 됐는데 제가 법무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차관님에게 좀 챙겨보시고 이 명단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람이 없는지 좀 보시라 보고 좀 말씀 주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이 얘기를 왜 여기 이 대검역과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참고로 제가 그 법무부 할 때 우리 한동훈 지금 부장님을 거명하면서 이 내용을 좀 아실 거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검찰 1과인가 계셨으니까 1-0 뭐 담당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던데 과정을 좀 아실 거니까 차관님이 한번 물어보면 알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치 이 명단을 작성한 사람으로 우리 한동훈 검사를 부장님을 지목한 거로 오해를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자,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옆에 계신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한번 그 과정을 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그때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아실만 하다고 보고요. 또 그거는 본인이 작성 안 하든 누군가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알게 해주시면 좋겠고 총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검사 평가 자료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건 대검 얘기입니다. 여기 떠 있을 겁니다. 예. 뒤에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아까 말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조항과 관련된 게 여기 6조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명단을 통보를 하면 대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쭉 저기 적시해 놨습니다. 7조에 보면 매년 3월과 9월에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6조를 보면 총장님도 명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7조 사항을 보면 대검 기조부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법무부 지침이 이렇게 있으니까 대검이 이렇게 들어온 거는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앞으로 가서 2조, 3조, 4조를 보시면 2조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 자료가 일반 평가 자료, 특별 평가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4조에 가보면 특별평가자료의 수집이라 해서 쭉 이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이 적시된 사람들은 저는 좀 특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뭐 아주 개량화된 이 기준이 있거든요. 물론 그 5항에 최근 10년 내 소속청의 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의견을 낼 경우, 이거는 뭐 조금 악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검사로서의 양심을 신뢰한다 그러면 4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4조가 있으면 더더욱이 집중 감시 대상이라는 조항을 따로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이 검사 평가자료 수집 관리대원 지침 4조 특별 평가자료 수집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집중관리 대상을 또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예민한데 2012년 대선 전에 6개월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금년 2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고요. 저는 총장님이 여기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항이 버젓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극히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 규정으로 유지를 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이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저는 이게 검사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왜 이럴까는 전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오해를 좀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또 그럴지도 모르니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단은 대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대검으로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로 갖고 집어넣는지는 아마 총장님 정도면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법무부 규정은 1년에 한 번 명단 통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대검의 얘기를 보면 2번 통보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규정이 서로 안 맞는지 뭐 규조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 걱정은 충분히 아마 우리 총장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이걸 알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오해라 그럴까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게 총장님이 좀 필요한 조치해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런 그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는 이제 몰랐습니다만은, 통상 이제 그 대검은 그 공송부에서 무죄 평정을 이제 하고, 감찰부에서 정기 사문 감찰, 그 다음에 또 개별 세평에 의한 그런 그 정보에 의한 감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결과들을 다 기조부를 경유해서 법무부 검찰국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이제 반영을 늘 해오고 있는 것인데, 저게 아마 시기적으로 무슨 당시에 그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 검사들의 이런 복무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고 만드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블랙리스트라고 이제 밖에서 좀 저걸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거는 정상적인 예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이제 만든 건데, 나중에 아마 이 적격 심사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막 생겨가지고 실제로 저게 큰 이제 그 좀 사용 가치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검사들이 뭐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소위 뭐 시체 말로 문제 검사라는 리스트로 관리돼 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